여보, 이번 주 토요일에 내 동생이 우리 집에서 하루 자고 간다네? 강남에 클럽을 가야 한다나 어쩐다나. 아가씨가 또? 아니, 영업 제한 풀린 지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몇 번째야? 술 못 마셔서 죽은 귀신이 붙었나?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나 말이야. 걔도 이제 서른이 코앞인데 언제까지 그러고 놀 생각인지 모르겠다. 아, 몰라, 진짜. 새벽에 술 취해서 들어오는 것도 진짜 짜증난단 말이야. 당신이 아가씨한테 술 좀 작작 먹으라고 이야기 좀 해줘. 이제 정신 차리고 남자 만나서 시집을 가야지. 무슨 클럽이야, 클럽은. 이번 한번 마지막으로 오라 하고 다음엔 안 된다고 할게. 새벽에 술 취해서 주정 부리지 말고 곱게 잠이나 자라고 할 테니까 딱 하루만 참아. 진짜 이번이 끝이야. 다음에 또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가겠다 하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줄 알아. 알겠어. 저는 결혼 2년차 31살의 여자입니다. 세상에 별별 시월드가 다 있다고 하는데 개념 없는 신우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남편은 집안에서 돌연변이인지 좋은 대학 나와서 성실하게 회사 생활하는 사람이고 술자리나 유흥도 별로 즐기지 않아요. 하지만 시댁 사람들은 다들 술 마시고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그중에서도 올해 28인 신우가 정말 술이라면 전국팔도를 돌아다니면서 마시고 다닙니다. 작년까지는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 때문에 마음껏 놀지 못한 것 같은데 올해 들어서 그 한을 풀기라도 하려는 듯 아주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놀고 있어요. 요즘은 클럽에 완전 빠지는 바람에 유명한 클럽들을 가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시댁이 지방이라 그런지 자꾸만 주말마다 서울로 올라옵니다. 한 달에 2번 이상은 올라오는데 그때마다 저희 집을 게스트하우스처럼 이용해요. 새벽까지 클럽에서 술 마시고 놀다가 새벽 3시, 4시가 넘어서 술이 떡이 되어 집에 들어오는데 냄새도 싫고 술 취해서 주정 부리는 모습도 꼴 보기 싫어요. 보통 딸이 그러고 돌아다니면 시부모님들이 말려야 하는데 외박만 하지 말고 잠만 저희 집에서 자면 만사 오케이라고 하시네요. 한두 번도 아니고 결혼한 오빠네 부부집을 숙박업소처럼 생각을 하는 건지 저도 이제는 인내심의 한계가 와서 조만간 한번 뒤집어 엎을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마지막이라고 분명히 경고를 했지만 2주 만에 또다시 클럽에 가야 한다면서 우리 집에서 자고 가겠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번엔 저도 참지 않았고 분명하게 안 된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나 다음 주에 서울 올라가요. 언니네 집에서 하룻밤만 자고 갈게요. 오빠한테 연락했더니 자긴 이제 모른다면서 언니한테 직접 허락 받으래요. 아, 어쩌죠? 저희 집도 이제 곤란할 것 같은데 작은 방을 이제 옷방으로 사용할 예정이라 아가씨가 와도 잘 곳이 없어요. 저는 그냥 거실 소파에서 자도 돼요. 뭐 진짜로 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 아빠가 밖에서 잔다고 하면 허락을 안 하니까. 그냥 조용히 거실에서 몇 시간만 자고 갈게요. 죄송해요. 이젠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술 냄새만 맡아도 머리가 아픈데 아가씨 한번 왔다 가면 우리 집에서 이틀 동안은 술 냄새가 계속 나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제가 맥주 한 잔도 못 마시다 보니까 냄새도 괴로워요. 아, 진짜요? 그럼 어쩔 수 없죠. 네, 정말 안타깝네요. 그냥 앞으로는 클럽 다니는 거 말고 다른 취미를 한번 해보세요. 아, 맞다. 생각해보니까 사돈 어르신들이 지금 미국에 계시지 않아요? 그럼 언니네 친정집이 지금 비어있을 텐데 집 현관문 비밀번호만 알려주면 조용히 하루만 자고 돌아갈게요. 저희 부모님 댁을요? 아,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은데 친정 부모님들이 집을 좀 아끼시는 편이라서 안 될 것 같네요. 아, 진짜 하루만 빌려주지. 저희 부모님이 지금 한국에 안 계신 건 사실입니다. 제가 오빠가 하나 있는데 작년에 결혼해서 올 초에 아이를 낳았어요. 미국에서 대학 나오고 미국에서 취업해서 재미교포 이세와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영상통화 가끔 한 번씩 하는데 완전 이제는 미국인 다 됐더라고요. 저랑 비슷한 환경에서 살던 오빠가 결혼하고 수영장 딸린 집에서 살며 외국 회사를 다니고 있다는 것이 좀 신기하긴 했습니다. 나도 서울에 집 팔아서 이민 가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고민도 되더라고요. 아무튼 올 초에 아이를 낳게 되면서 저희 부모님이 지난달 초에 미국으로 들어가셨어요. 오빠네 집에서 6개월 정도 머무르시면서 아이도 봐주고 미국 관광도 즐기다 오신다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빈 친정집을 저한테 관리를 부탁하셨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찾아가서 엄마가 키우던 화초에 물도 주고 환기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우가 말하는 집이 바로 저희 친정 부모님 집이에요. 처음엔 생각 없이 신우가 하룻밤 자고 가겠다고 하길래 바로 거절했어요.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상견례 때 한 번 보고 결혼식 때 또 한 번 본 저희 부모님 사시는 집을 빌려달라고 합니까? 술을 맨날 먹으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닌가 생각했고 2번 다시 그런 헛소리는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신우의 헛소리를 단칼에 거절한 지 2주 만에 이번엔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오는 겁니다. 얘야, 세아가. 너 이번에 그 얘기 들었냐? 무슨 이야기요? 저 들은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번에 우리 나리가 일 때문에 한 달 동안 서울에 올라간다고 하더라. 서울에 있는 본사에서 교육 받아야 한다는데 걔가 집에서 통근을 어떻게 하겠냐. 차로 서울까지 가는 데만 여기서 2시간 걸리는데. 교육이요? 무슨 본사 교육을 한 달씩이나 받아요? 뭐라 하던데? 내가 들으면 아니? 아무튼 8월에 올라가야 하는데 방 때문에 너한테 연락했어. 하루 자는 것도 아니고 한 달씩이나 서울에 있어야 하는데 너네 집엔 방도 없다며? 저희 집에 방이 2개 있는데 하나는 지금 옷방 겸 창고라서요. 그러니까 말이다. 사돈댁 집이 비었다고 들었는데 거기서 한 달 지내게 하면 안 될까? 예의가 아닌 건 알지만 어차피 빈집 아니냐. 걔가 그 집에서 한 달 살면서 집 관리도 해주면 좋은 거지. 집이라는 게 사람이 오래 안 살면 낡고 망가져. 아니요, 어머님. 저희 집도 아니고 부모님 댁을 어떻게 빌려줘요. 그냥 한 달짜리 고시원이나 월세방을 알아보시는 게 빠를 것 같은데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데 걔를 그런 데서 지내게 하니? 너는 네 일 아니라고 너무 함부로 이야기한다. 무리한 부탁인 건 알지만 너가 좀 생각 좀 해봐라. 어차피 사돈댁 어르신들 미국에 계신데 너만 입 다물면 아무도 모르는 거지. 나중에 청소만 싹 하면 알게 뭐냐? 부모님은 모르셔도 제가 알잖아요. 이건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말고 너가 안 된다고만 하면 나리가 대체 한 달 동안 어디서 지내? 그럼 너네 집에 방 하나를 비워주던가. 어머님, 말 이상하게 하지 마세요. 제가 아가씨한테 방을 내어줄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더군다나 저희 부모님 집은 더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만하세요. 그 집에 너 혼자 사니? 내 아들도 사는데 대체 왜 안 된다는 거야? 결혼했으면 신우도 네 가족이야.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지. 이기적인 소리 그만해. 어머님, 전화 끊을게요. 자꾸 이야기해봤자 서로 감정만 상하는 것 같아요. 사실 신우가 저 정도로 밉상의 개차반만 아니면 저희 집에 남는 방 하나 내어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술 좋아하고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서울에 한 달 있는 동안 얼마나 많이 술 마시고 돌아다니겠습니까? 저 맥주 한 잔만 마셔도 얼굴부터 온몸이 다 빨개지는데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나서 집안에 꽉 차 있는 술 냄새를 맡을 때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속이 미식거려요. 게다가 클럽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는지 씻지도 않고 자는 신우의 오실한긴 머리카락에서 술 냄새, 담배 냄새, 화장품 향수 냄새가 섞여서 정말 역겨운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하루 저희 집에서 자고 가면 아무리 환기를 시켜도 냄새가 안 빠져요. 디퓨저를 그 방에 2개나 깔아놓고 친구 이부자리를 다 빨고 나서야 겨우 진정됩니다. 그 짓을 저보고 매주 하라고요? 아니 어쩌면 매일이 될 수도 있겠네요. 어머님이랑 그렇게 싸우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쭈뼛거리면서 처가댁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우리 집에서 한 달 살게 하면 어떻겠냐 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어머님이랑 말싸움해서 기분도 안 좋은데 남편까지 저러고 있으니 제가 뚜껑이 완전 열리더라고요. 이 집에서 당신 동생이랑 살라고 했어요. 나는 내 짐 싸서 우리 엄마 집에 가서 살 테니까 한 달이 됐건 1년이 됐건 당신은 당신 동생 데려다 들어앉혀놓고 살라고요. 제가 정색을 하고 이 정도로 화를 내며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도 바로 깨갱하고 꼬리를 내렸습니다. 사람이 웃으면서 가만히 있으니까 저를 바보 멍청이로 아는 것 같아요. 앞으로 다신 저희 집에 신우 못 오게 하라고 못을 박았더니 다음날 시모한테 또 한 번 연락이 왔습니다. 야, 너가 내 딸 너네 집에 절대 오지 말라고 했다면서? 진짜 나랑 해보자는 거야? 신우가 맨날 술만 안 먹어도 제가 이렇게까진 안 해요. 어머님도 정신 차리세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혼을 내셔야죠. 아니, 걔가 미성년자도 아닌데 술 좀 먹고 다니는 게 뭐가 어때서 그러냐? 너도 앞으로 우리 집에 올 생각하지 마라. 며느리 필요 없으니까 오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마. 네, 어머님. 앞으로 만수무강하세요. 뭐? 그렇게 어머님과의 연락을 끊고 지금까지 전화 오는 것도 다 안 받고 있어요. 저보고 시댁 오지 말라고 하면 제가 무서워서 벌벌 떨 줄 알았나 보죠? 남편이 중간에서 입장이 곤란하다면서 저한테 그만 싸우라고 하는데 저는 먼저 시비 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없고 먼저 사과하지도 않을 거예요. 이대로 연락 끊고 서로 안 보고 살면 저야 속 편하고 좋죠.
명절에도 남편 혼자 내려보낼 생각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앞으로도 계속 시댁 식구들 안 보고 살고 싶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요즘 내 같은 입맛도 없고 몸도 찌뿌둥하고 진짜 늙긴 늙었나 보다. 잠을 자도 왜 이렇게 졸린지 모르겠어. 어머님이 늙긴 뭐가 늙어요. 아직 50도 안 되셨잖아요. 너도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아서 시집장가 보내봐라. 내 몸이 이젠 내 것이 아니야. 좋은 시절 다 가고 이제 늙어서 쭈그렁 할머니 되는 일만 남았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요즘 청춘은 60부터라는 말도 있잖아요. 세아가, 너는 천천히 즐길 거 다 즐기고 아이 가져야 돼. 언제까지 20대 청춘이 아니야. 애 하나 낳으면 온몸이 성한 곳이 하나도 없더라고. 저희는 빨리 아이 갖고 싶어요. 오빠나 저나 둘 다 아기 좋아하잖아요. 지금도 아파트 놀이터에서 애들 노는 소리만 들으면 오빠가 더 난리예요. 내 눈에는 너도 아직 애기로 보이는데 무슨 애를 벌써 낳겠다고 그래? 최소한 30살까지는 신혼을 즐겨. 그래야 후회가 없단다. 알겠어요, 어머님.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생길지도 몰라요. 정말 어디다 털어놓기도 부끄럽고 남사스러운 일이 생겨버려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작년에 결혼해서 1년이 조금 넘은 새댁입니다. 나이는 27이고 남편은 28이에요. 남들보다 조금 일찍 결혼해서 그런지 주변에서 속도 위반했냐는 소리도 많이 들었지만 그런 거 절대 아니고 그냥 남편이랑 너무 사랑하고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해버렸습니다. 시집살이 같은 것도 전혀 없고 시부모님들과 남편도 저한테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저희 부부는 둘 다 아이를 너무 좋아합니다. 결혼과 동시에 빨리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제가 다니는 회사의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가질 수 없었어요. 마침 저희 시어머님도 작년 겨울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시고 집에 계시면서 저희가 손주를 낳으면 언제든지 봐주겠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말하는 건 부담스럽지만 직장 내 대부분이 여성 직원이고 육아휴직을 쓰기가 너무 눈치 보여요. 이런 상황에서 어머님이 아이를 봐주신다고 하니 마음이 한결 놓이더라고요. 시어머님께서는 말씀은 천천히 손주를 가지라고 하시지만 누구보다도 아이를 좋아하십니다. 저희 남편을 20살 때 낳으셨기 때문에 아직 40대 나이시고 실제로 보면 더 젊어 보이세요. 어머님께서 직장을 그만두신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애를 낳으면 전적으로 어머님께서 맡아보실 생각이라는 남편의 이야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남편과 열심히 노력을 했고 다행히도 얼마 전 결실이 생겼습니다. 테스트기에 선명한 두 줄이 뜨는 순간 남편과 저는 서로 부둥켜 안고 펄쩍펄쩍 뛸 정도로 좋아했고 이 기쁜 소식을 바로 시부모님께도 알려드렸어요. 어머님, 저 드디어 임신했어요. 정말이냐? 너가 정말 고생 많았다. 축하한다. 병원은 갔다 왔니? 내일 저 쉬는 날이라서 낮에 혼자 병원 다녀오려고요. 오빠는 출근해야 하는 날이래요. 그래, 그럼 나랑 같이 병원 가자. 원래 그런 곳은 혼자 가는 것보다 누구랑 같이 가는 게 좋지. 내가 축하하는 의미로 맛있는 것도 사줄 테니까 내일 같이 가. 어머님 시간 괜찮으세요? 집에서 놀기만 하는 내가 무슨 할 일이 있니? 내일 너네 집 앞으로 데리러 갈 테니까 시간 맞춰서 나와. 네, 감사해요. 어머님이 운전까지 해주셔서 같이 산부인과로 가서 검사를 받았고 뱃속에 제 아이는 아주 안정적으로 잘 크고 있다 하더라고요. 이제 임신 5주차 정도 됐으니까 조심하라는 말을 들으니 너무 신기하고 행복했습니다. 제 진찰이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본인도 기왕 병원에 온 김에 진찰을 한번 받고 가야겠다 하셨어요. 아무래도 폐경이 오는 것 같은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약이라도 하나 처방해달라면서 진찰을 받으러 들어가셨는데 항상 젊게만 보이던 어머님이 벌써 폐경기가 왔다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밖에 대기실에 앉아서 폐경에 좋은 음식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고 있었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어머님이 나오시질 않는 겁니다. 금방 끝나실 줄 알았는데 혹시라도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에 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참 후에 검진을 받고 나온 어머님의 표정은 뭔가 알 수 없더라고요. 기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얼떨떨해 보였습니다. 저를 보고 같이 진찰실로 들어가서 설명을 듣자고 하시길래 무슨 큰 병에라도 걸린 건가 불안함에 덜덜 떨었지만 다행히 안 좋은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뜻밖의 경사라서 더 당황스럽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저희 시어머니는 폐경은커녕 오히려 임신을 하셨다고 말하셨어요. 그것도 저는 이제 5주에서 6주 사이인데 저희 시어머니는 8주는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상상도 못한 이야기였고 어머님은 물론 저까지 표정 관리가 안 되고 어머님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잠시 후에 병원에서 걸어 나오면서 시어머님은 한바구음을 지으셨고 제 손을 꼭 잡으며 어떻게 며느리랑 시모가 같이 임신을 할 수 있냐며 이건 축복이라 하셨습니다. 어머님이 기뻐하고 웃으시니 저도 같이 좋아하긴 했는데 사실 제 마음은 좀 복잡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더니 남편도 조금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어머니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막둥이를 임신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이야기냐고 하면서요. 아버님이 앞으로 직장 생활을 한다 해도 10년을 채 못하실 텐데 막둥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일을 하실 수 없어요. 시댁이 여유가 넘치는 상황이 아니라서 경제적인 것도 걱정이었고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동네 사람들은 물론 주변의 시선이었죠. 어머님이 임신하신 것은 정말 축하드리고 기뻐해야 할 일이 맞지만 세상에 며느리랑 시모가 동시에 배가 불러다니는 경우가 어디 있답니까? 저와 남편은 머리가 복잡해졌고 마냥 축하만 할 수 없는 입장인 남편으로서는 늦둥이를 꼭 낳아야겠냐고 물었지만 어머님은 이미 낳을 거란 의지가 확고하시더라고요. 내일 나랑 같이 백화점 갈래? 아기용품 사러 갈 건데 가는 김에 손주 것도 같이 살까 하고. 저는 괜찮아요, 어머님. 내일은 회사에서 늦게 끝날 것 같아서요. 원래 임신 초기에는 안정을 취해야 하는 건데 너네 회사는 왜 그동안 한가하다가 갑자기 일을 그렇게 많이 시킨대니? 나도 혹시나 해서 요즘 집에서는 맨날 누워만 있어. 네, 저도 요즘 몸이 많이 피곤해서 퇴근하면 바로 집에 들어가려고요. 그래라. 아무래도 그게 좋겠다. 아기용품은 내가 너네 것까지 알아서 살게. 며느리랑 같은 나이에 아이 키우면서 나중에 유치원 보내고 학교까지 보낼 생각하니까 하루하루 너무 신나는 거 있지? 그리고 아무래도 내가 나이도 있어서 한꺼번에 둘은 보기 힘들 것 같아. 너네 집 애는 너가 육아휴직 쓰고 2살 때까지는 너가 봐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든 내가 같이 봐줄게. 알겠어요, 어머님.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유모차도 다시 알아봐야 하고 준비할 게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네. 말년에 이게 무슨 일이람? 어머님, 저 지금 사무실 들어가 봐야 해서요. 제가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래, 너도 몸 조심하고 천천히 일해라. 제가 50 가까운 나이에 시어머니가 임신을 했다고 해서 무작정 이러는 건 아닙니다. 어머님도 당신이 원하시는 아이를 언제든지 낳아서 기르는 건 자유니까요. 하지만 저희 결혼하기 전부터 제가 다니는 회사가 아이 낳고 육아휴직을 쓰기 힘든 곳이라고 말씀드렸었고 그것 때문에 어머님께서 손주 낳으면 전적으로 봐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신혼집도 시댁 근처로 정했던 건데 예정에도 없던 어머님 임신 소식을 듣고 나니까 제 머리가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게다가 매일 제게 전화하시면서 같이 병원 다니자 하시고 아이용품 사러 가자고 하시는데 세상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함께 태교를 하고 출산 준비를 하고 있겠어요. 아마 딸과 엄마 관계라고 해도 주변에서 이상하게 볼 겁니다. 몇 달 후에 저와 어머님이 만삭의 하고 같이 산부인과를 들락거린다면 솔직히 그 주변의 시선들을 상상하고 싶지도 않네요. 제가 너무 예민하고 주변의 눈치를 많이 보는 타입도 아닙니다. 다들 말은 쉽게 하실지 몰라도 저 같은 상황을 직접 겪는다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없을걸요? 어머님이 임신하시고 태교하고 출산하시는 것까지 저는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저와 함께하고 같은 시기에 하신다는 것이 문제죠. 주변 사람들에게 왠지 남사스러워서 말은 제대로 못했지만 아마 어떤 사람들은 시어머니 본인이 좋으면 얼마든지 임신할 수도 있는 건데 자식들이 왜 난리냐고 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본인 일이라면 절대로 쿨하게 100%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할걸요? 심지어 저희 남편은 물론 아직 시집 안 간 신우까지 전부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팔자에도 없는 28살 차이 나는 막내 동생이 생길 예정인 남편은 저보다 더 머릿속이 복잡할 거예요. 저와 남편은 지금 사는 집이 계약 끝나기도 전이지만 부동산에 집을 내놔버렸어요. 그냥 저희 친정 근처로 이사 갈 생각입니다.
정말 머리가 너무 아프고 하루하루가 지옥과도 같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이런 고민하는 것도 모르고 매일 연락해서 같이 쇼핑하러 가자고 인부복 사러 가자는 말을 하시는데 답장하기도 싫고 이제는 징그러운 기분까지 들어요. 빨리 집 팔려서 시모와 거리라도 멀리 떨어져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야 제 마음이 조금은 나아질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너 집이니? 지난번에 해준 반찬은 다 먹었어? 내가 이 시간에 어떻게 집에 있어? 회사에서 일하고 있지. 엄마가 해준 반찬 남편이랑 같이 다 먹었어. 한서방도 맛있다더라. 고맙게 잘 먹었대. 입에 맞으니 다행이네. 너야 그렇다 치고 한서방은 까탈스러운 서울 깍쟁이라서 이런 건 안 먹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입맛이 비슷해서 참 다행이야. 그런데 우리가 맨날 회사에서 늦게 끝나다 보니까 집에서 밥을 잘 안 먹어. 야근하면 회사에서 저녁 먹고 들어가거든. 나중에 필요하면 내가 해달라고 할 테니까 이젠 반찬은 만들어 보내지 마. 아니야. 그냥 우리 거 만드는 김에 조금 더 만들어서 보낼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 아무리 바빠도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녀야지. 너 밥 잘 먹고 김서방 밥 잘 먹으면 나는 행복해. 알겠어. 그래도 진짜 이제는 반찬 많이 만들어서 보내지 않아도 돼. 주말 빼곤 집에서 밥 잘 안 먹으니까 냉장고에서 썩을까봐 무서워. 그래. 조금씩만 보낼 테니까 그때그때 잘 챙겨 먹어. 저는 올해로 결혼 2년차 31살 여자입니다. 아직 아이 없이 남편이랑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방금 이야기한 대로 둘 다 엄청 바빠서 평일엔 눈 떠 있는 얼굴을 보기가 힘들 정도예요. 아침도 서로 출근 시간이 다르고 특히나 남편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출근하느라 밥을 거르고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후에는 남편이 저보다 먼저 집에 들어오는데 제가 7시, 8시 이후에 끝나서 집에 도착하니까 남편 혼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날이 많죠. 아무리 돈 버는 것도 중요하다지만 남편이랑 행복하게 살자고 결혼했는데 집에서 제가 밥을 해 먹이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미안한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결혼하고 1년 넘도록 매번 불규칙한 식사를 하다 보니 남편이나 저나 서로 살도 많이 찌고 하루가 다르게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배달 음식을 줄이고 간단하게라도 집에서 차려서 먹기로 했습니다. 냉장고에 제가 밑반찬을 채워놓으면 각자 시간 될 때 알아서 챙겨 먹는 거죠. 어차피 저희 남편이 그렇게 입맛 까다로운 편도 아니라서 살도 빼고 식비도 줄고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하다 보니 모든 반찬을 직접 다 만들 수는 없었고 집 근처에 반찬 가게를 애용했어요. 저야 아무거나 잘 먹는 편이라 크게 상관없었고 남편은 아직도 애기 입맛이라서 대충 소세지 구워주고 냉장고에 계란말이, 장조림 정도만 있으면 불만 없이 밥 잘 먹는 사람입니다. 원체 평소에 돈가스나 떡볶이 같은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입맛이 안 맞으면 자기가 알아서 배달 음식 시켜 먹기도 하고 결혼하고 지금까지 반찬 투정 해본 적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였습니다. 얘야, 내가 아까 너 퇴근하기 전에 너희 집에 잠깐 들렀었는데 내 아들이 혼자서 라면 끓여 먹고 있더라? 아무리 너희들이 맞벌이를 하고 있다지만 그건 좀 아니지 않니? 어머님 언제 오셨다 가셨어요? 저는 방금 퇴근해서 지금 지하철 타고 집에 가는 중이에요. 죄송해요. 배가 너무 늦게 끝나다 보니 오빠 밥도 제대로 못 차려주네요. 그런데 냉장고에 반찬 있었는데 오빠가 입맛이 없어서 라면 먹었나 봐요. 그래, 너도 나가서 돈 버느라 힘든 거 알아. 그래도 내 아들 장가 보내놨는데 집에서 내가 데리고 살 때보다 못 먹고 다니니까 엄마 된 입장에서 기분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야. 늦게 끝나면 차라리 배달이라도 시켜 먹어라. 평소에 오빠가 알아서 잘 챙겨 먹는데 하필 오늘 라면이 먹고 싶었나 봐요. 제가 좀 더 잘 챙겨 먹을게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 시댁은 저희 집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어머님이 수시로 저희 집을 찾아오셨죠. 본인 아들이 밥을 부실하게 먹는 게 걱정이면 반찬 좀 만들어서 가져다 주시면 될 텐데. 사실 저희 시어머니 요리 솜씨는 악명이 자자합니다. 아버님도 별로 안 좋아하고 남편은 시어머니가 해준 음식이라면 치를 떨 정도예요. 그거 받아서 먹느니 지금처럼 반찬 가게에서 계속 사다 먹자고 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저희 집 살림을 어떻게 하고 살던지 별로 관심 없는 시어머니였는데
하필 그날 남편이 혼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는데 그때 어머님이 와서 보고 가셨던 거죠.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향에 있는 친정엄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너희 시모한테 어제 전화가 왔었는데 너네가 너무 바빠서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산다면서. 아니, 어머님은 뭘 또 그런 이야기를 엄마한테까지 전화해서 했대? 우리 알아서 잘 챙겨 먹으니까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이번에 반찬 좀 만들어서 택배로 보낼게. 아이스팩 꽉 채워서 스티로폼 박스에 넣고 보내면 요즘 날씨에도 괜찮더라. 아니야, 우리 반찬 가게에서 잘 사다 먹어. 엄마 몸 불편한데 괜히 반찬 만드느라 고생하지 말고. 그냥 조금 해서 보낼 테니까 한 서방이랑 같이 먹어. 진짜 시어머니 때문에 괜히 엄마가 고생이네. 저희 엄마는 고향에서 20년 가까이 식당을 하셨어요. 남도 지역이라 손맛은 보장되어 있고 동네에서도 엄마 식당이 꽤 유명한 맛집으로 손꼽힐 정도라서 사실 엄마가 반찬 만들어주면 사다 먹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하지만 너무 젊은 시절에 고생을 많이 해서 지금은 몸이 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허리도 안 좋고 무릎이랑 손목은 말도 못할 정도입니다. 저도 타지에 나와 살면서 엄마 음식이 가끔은 그리울 때가 있지만 엄마가 시장에서 장 봐다가 반찬 만들어서 택배까지 보내는 모습을 상상하면 도저히 뭐 만들어서 보내달라는 말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대뜸 친정엄마한테 전화 걸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바람에 진짜로 다음날 장을 봐다가 반찬 만들어서 택배로 보내시더라고요. 며칠 후에 커다란 스티로폼 박스가 2개나 집에 도착해서 열어봤더니 각종 젓갈과 장아찌부터 게장에 갓김치는 물론 엄마가 직접 내린 참기름, 직접 농사지어서 말린 고춧가루까지 음식들이 산더미처럼 들어있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남편이랑 같이 엄마가 보내주신 음식들로 푸짐하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남편은 입에 잘 안 맞는지 이것저것 조금씩 먹어보고는 제가 혹시 몰라서 만들어 놓은 계란찜을 가지고 밥을 먹더라고요. 다음날 저녁에도 반찬들 대부분은 엄마가 보내주신 것들로 식탁을 차렸어요. 워낙 보내주신 양이 많기 때문에 빨리 먹지 않으면 상해서 버릴 것 같더라고요. 남편 앞에 계란 후라이도 하나 해놨고 사실 게장이나 어리굴젓 같은 건 없어서 못 먹는 음식이잖아요. 홍어처럼 크게 호불호가 있는 것도 아닌데 남편도 그 정도는 먹어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식탁을 보자마자 인상을 팍 쓰더니 자기는 라면 먹겠다고 냄비에 물을 올리더라고요. 남편 나이가 35인데 애도 아니고 그게 무슨 짓인가 싶었습니다. 속으로 정말 화가 났지만 그냥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으라 하고 저는 엄마 반찬에 밥을 먹었어요. 그렇게 그 많은 양의 음식들을 썩혀버리기 아까워서 며칠 내내 저 혼자 다 먹어치웠습니다. 그 후로 다시 평소처럼 지내고 있는데 2달 정도 지나서 친정엄마가 2번째로 반찬을 만들어서 보냈고 또다시 저녁 밥상에 엄마표 반찬들이 꽉 들어찼죠. 그러자 그날 저녁엔 별말 없이 조용히 장조림에 밥을 먹었던 남편이 다음날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는 저한테 카톡을 보내더라고요. 장모님한테 이야기해서 이제 반찬 보내지 말라고 해. 왜? 당신 먹기 싫어서 그래? 나도 하지 말라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 엄마가 우리 먹이고 싶어서 그런가 봐. 솔직히 비린내도 나고 이상하게 쿰쿰한 냄새도 나서 밥맛 떨어져. 차라리 예전처럼 나 혼자 따로 밥 먹을게. 아니, 먹기 싫은 건 알겠는데 그 소리는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애도 아니고 무슨 반찬 투정을 그렇게 해. 내가 반찬 투정을 하는 게 아니라 당신 엄마랑 당신 입맛이 이상한 거야. 제대로 먹을 만한 게 하나도 없잖아. 생각만 해도 속이 울렁거리는 기분이야. 그냥 이제 밥 따로 먹자. 야, 우리 엄마가 너 좋으라고 만들어서 보낸 줄 알아? 너네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헛소리한 것 때문에 그렇잖아. 니네 엄마 단속을 똑바로 하던가. 뭐? 니네 엄마? 너 지금 말 다 했냐? 그러는 너는 장모가 반찬을 만들어서 보내주면 감사하다고 먹을 일 있지. 너 입맛에 안 맞으면 먹지 마. 누가 억지로 먹어달라고 했어? 그렇게 비위가 상하면 평생 혼자 라면이나 끓여 먹고 살아. 내가 해놓는 반찬 먹기만 해봐. 그 뒤로 지금까지 남편이랑 대화도 안 하고 얼굴 마주쳐도 아는 척도 안 해요. 요즘은 밥도 따로 먹고 잠도 각 방에서 따로 자고 있습니다. 장모 음식만 생각하면 속이 울렁거린다고 하는데 그딸인 제가 만든 음식도 먹기 싫을 것 아닙니까? 밖에서 사 먹던지 어디서 얻어먹고 다니던지 저는 이제 남편을 신경 안 쓰기로 했어요. 우리 엄마랑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할 때까지는 평생 집밥은 구경도 못할 겁니다. 어제도 제가 퇴근하고 저녁 먹고 있으니까 남편이 자기 혼자 안 챙겨 먹었는지 식탁 옆을 괜히 얼쩡거리다가
나중에는 나가서 편의점 도시락을 사다가 먹더라고요. 저한테 불쌍하게 보이면 화를 풀어줄 거라 생각한 모양인데 어림없습니다. 오히려 그 꼬라지 보기 싫어서 방문 닫고 안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어디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끝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계속 편의점 음식이나 먹고 사는 것이 편하다면 앞으로 제가 남편 밥 차려줄 일은 없어서 그거 하나는 편하겠네요. 별거 아닌 일로 남편이랑 싸우는 것 같아서 주변에 이야기도 맘 놓고 못했는데 이렇게 익명으로 제 사연을 보내니까 속이라도 시원하고 좋네요. 이참에 남편 버릇을 고치고 남편 입맛도 좀 고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